이번 시간에는 공자의 덕을 훔치는 도둑과 생명의 도둑에 대해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정치는 곧 발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치가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허나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대한민국이라면 상실감과 학탈감에 빠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계기로 발음의 기준이 되는 공정성의 가치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편법과 반칙이 통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게 나라냐라는 자주 섞인 분노가 온 나라를 쥐덮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정신을 받들어 적폐청산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온갖 사유, 편법과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더욱이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편법과 반칙이 알려지면서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자들의 비리 의혹이 커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세상이 온통 덕을 훔치는 도둑들의 세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가 실종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탐욕은 끝이 없는 듯합니다. 있는 자들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근엄한 척하면서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은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이익을 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그야말로 탐욕이 사유의 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먹여 살리는 성장과 발전 뒤에는 어김없이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짓과 편법, 사회 부조리가 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나이 먹을수록 탐욕을 경계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군자가 경계해야 할 것이 셋이 있으니 젊어서는 혈기가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색을 경계하고 장년기에 들어서는 바야흐로 혈기가 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쇠하기 때문에 탐욕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세속에 아첨하고 불의를 일삼는 위선자들을 덕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해야만 하는 도리를 팽개치고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소인배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도덕이 땅에 떨어져 백성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권세만을 탐하는 소인배들을 보면서 얼굴빛은 위험이 있으면서도 속이 유약한가? 소인에 비유하여 말한다면 담벼락을 뚫고 담을 넘는 촌도둑과 같다고 한탄하면서 속인들 사이에서 근엄하다고 우대받는 자는 덕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세상을 아부하는 자로서 겉으로는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의젓하게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남을 중상모략하고 불의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공기업 직원, 고위공직자들의 편법과 투기를 보면 공자의 말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나라의 신뢰성이 무너지고 도덕이 힘을 잃으면 세상에는 이익을 탐하는 소인배와 덕을 훔치는 도둑들이 특세하기 마련이고 그만큼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원망을 사고 그 사람들은 역사적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공자는 덕을 훔치는 도둑들과 소인배에게 이익을 쫓아 일을 행하면 반드시 원망을 산다고 말한 다음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작은 이익에 매달리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 사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나라 경국이 말 4,000피를 갖고 있었으나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칭송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 백이와 숙제는 수양산 밑에서 굶어 죽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칭송하고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은 부가 아니라 남다른 덕이다라고 함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공자는 진정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를 탐하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찬사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덕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진정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날뛰는 탐욕스럽고 무례한 소인배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혈기만 믿고 날뛰는 인간도 인간이지만 나이는 먹어서도 전혀 턱이 없는 인간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이죠. 공자는 나이는 먹었지만 조금도 턱이 없는 사람을 생명의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자신을 보고도 쭈그려 앉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보고만 있는 애친구 원양을 생명의 도둑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네는 어렸을 때에도 공손하지 못했고 자라서도 이렇다 할 만한 일도 하지 않더니 늙어서도 여태 죽지 않았으니 생명의 도둑이야. 공자는 원양의 어머니가 죽자 가서 장례를 도와주었지만 원양은 자신의 모친관에 올라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원양이 젊어서는 그럴 수 있다 해도 나이가 들어도 전혀 변화가 없이 무례함을 범하니 공자는 그를 생명의 도둑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원양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 살 가치도 없는 인간으로 봤습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 주변에도 생명의 도둑은 넘쳐난다고 봅니다. 나이는 먹었지만 철부지 어린아이만도 못한 어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갈수록 혼탁해진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공자의 가르침은 도덕성이 바닥을 드러낸 지금에 더욱 필요한 사상이 아닐까 싶지만 실현성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이 덕을 훔치는 도둑인지 생명의 도둑인지를 성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덕을 훔치는 도둑에 대해서는 한비자의 생각처럼 강력하게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덕을 훔치는 도둑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